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김경원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들별로 수수료는 어떻게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어떻게 확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점하시게 되면 당연히 상품을 올리시는 데 집중하셔야 될 텐데요. 상품 등록하는 실습까지 오늘 수업 하나 안에서 풍성하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플랫폼에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고 있고 우리가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앞 시간에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주셨다면 자사몰, 오픈마켓, 전문몰, 그리고 종합몰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쿠팡 등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은 누구나 사업자가 있으면 입점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당하는 플랫폼은 판매 중개 플랫폼이라고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주어지고 고객을 모아놓은 다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개만 해줄게 라는 것을 하는 게 이 판매 중개 플랫폼의 특징인데요. 고객들과 다이렉트로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13%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 만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13%인 1,300원을 해당하는 플랫폼에 지급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메프나 티몬 같은 곳을 우리는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곳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죠. 소셜 커머스라고 하면 옛날에 쿠팡도 소셜 커머스지 않았어? 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실 텐데, 사실 쿠팡은 오픈마켓 형태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로켓 배송이라든지 메이베이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셜 커머스라고 이제 부르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 소셜 커머스는 오픈마켓과 가장 큰 차이점이 판매 대행 플랫폼이라는 부분인데요. 판매 대행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대신 조금 더 물건을 많이 팔아주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의 형태도 가지고 있지만 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딜의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상품들을 모아놓고 그 해당하는 상품을 한 가지에서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상품 판매를 하고 있게 되죠. 그럴 때 약간 기획전의 형태로 좀 더 보여준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픈마켓의 형태로 갔을 때에는 기본적인 앞서 설명드렸던 오픈마켓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가지만 딜의 형태로 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급해줘야 되는 광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수수료는 대충 한 18%까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입점을 했을 때에는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3%대로 한 달 정도는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몰, 전문몰을 합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곳은 입점 승인을 받아야 입점이 가능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소품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의 집에 입점하려고요 라고 했을 때 입점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점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품 구색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나, 아니면 직접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의 품절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입점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오신 경우에 무신사에 입점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디자이너가 아니시면 사실 입점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닷컴이나 SS닷컴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같은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브랜드의 네임밸류가 있거나 그리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입점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ss.com이나 뭐 롯데닷컴 그리고 GS e샵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형태, 지마켓 옥션과 비슷한 형태도 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입점할 수 있으시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입점해 주시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는 초기에는 수수료 할인을 받아서 한 3%대로 입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충 전문몰, 종합몰의 수수료는 대략 한 30% 가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니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문몰이나 종합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보고서 이 상점을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단가가 기본적으로 좀 높게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수수료도 조금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네임 밸류를 보고 고객들이 모이기 때문에 믿고 사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객님들도 조금 더 비싸도 오픈마켓보다 이 해당하는 전문몰이나 종합몰에서 구매하려는 욕구가 좀 더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면 2,700원이나 저희가 수수료를 납부해줘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한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하시는 물건을 판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리고 브랜드로 성장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전문몰과 종합몰에는 여러분들이 입점을 시도하시는 것도 분명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카페24, 아임, 윅스, 고도몰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과 스토어 디자인을 해주시고 SNS 마케팅을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판매 활동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 자사몰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플랫폼과는 다르게 고객이 이미 모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 모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비가 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입점하시는 것으로 사실 마지막 단계로 입점하시는 것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수수료는 저렴한 편입니다. 한 3에서 6% 정도로 저렴한 편이지만 고객을 모으는 마케팅비에 조금 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을 한다면 수수료는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외의 사이트로 해서 우리는 스마트 스토어나 카카오톡 스토어는 좀 더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스토어를 별개로 생각하냐? 바로 수수료 때문입니다. 오픈마켓으로 보기에는 수수료가 너무 저렴한 편이고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나 카카오톡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만 검색이 돼서 보여지고 톡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서만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편도 가지고 있고 이 해당하는 플랫폼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자사몰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좀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톡 스토어는 오픈마켓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전문몰이나 종합몰로 부르기도 애매하고 자사몰로 부르기에는 너무 네이버와 카카오톡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몰로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왜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각광받을까라는 부분을 포지셔닝 맵을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 때문인데요.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 지향적이라는 부분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털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상품, 검색해서 사야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읽어보고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데에서 정보를 본 다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고객들이 많은데요. 이 신규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가 없어도 진입이 또 가능하다라는 이점과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 때문에 투잡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스마트 스토어가 진입 장벽이 가장 낮은 스토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객을 유입시킬 수가 있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몰을 시작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한다면 당연히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스토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만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고객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살 수가 있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쿠팡 상품이나 지마켓 상품, 옥션의 상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로 먼저 판매 연습을 기초를 닦으신 다음에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로 채널을 확대해 나가서 해당하는 고객들, 쿠팡만 이용하는 고객들, 지마켓만 이용하는 고객들, 티몬만 이용하는 고객들을 또 잡아주시면서 네이버에서도 한 번 더 노출을 시켜주는 이중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충성 고객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징과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이 된다는 신규 고객의 특징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확대로 봤을 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시작하시고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모아주시는 것이 좋고,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연습이 잘 됐다, 이제는 내 쇼핑몰의 이름을 고객들이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어 라고 한다면 브랜딩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사몰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어가신다면 쇼핑몰을 좀 더 풍성하고 정말 업체처럼 여러분들이 사업화로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여러분들이 초기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아는, 여러분들의 상점을 아는 고객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마트 스토어로 여러분들의 상점을 먼저 탄탄하게 운영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마켓들로 확대하시면서 브랜드를 키워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토어를 열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쇼핑몰을 구축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바로 접속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가입을 진행을 하시고 상품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단, 개인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사업자로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입하실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그리고 대표자 명의, 핸드폰을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통장 계좌 번호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토어 여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명과 스토어 URL은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좋은데요.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서비스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위쪽에 올라오시면 판매자 가입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개인으로 가입하시는 건지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건지 해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서류들이 각각 다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개인으로 먼저 눌러 놓을게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사용 가능한 이름 조회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려고 하는 스토어의 이름이 다른 판매자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검색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스토어의 URL은 여러분들의 스마트 스토어의 주소 로 사용이 되는데, 앞쪽에 https smartstore.naver.com 하고 뒤쪽에 들어가는 주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소창에 http 해서 접속하시는 경우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URL을 적으실 때에는 여러분 스토어의 영문명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아이디
또는 회사 이름을 영어로 바꾸셔서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로 고객님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만 아셔도 이 주소를 정하실 때 뭘로 하지? 라는 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넘기지 못하셔서 가입을 몇 날 며칠 미루시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 여기에서 먼저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토어명 그리고 스토어 URL로 하실지 정하셨다면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 인증을 먼저 해달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가입하실 때에는 핸드폰 인증만 있으셔도 바로 가입이 가능하겠고요.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 인증을 하셔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핸드폰은 준비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 건데요. 자, 저는 이런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실 때에 개인으로 가입해야 되나 사업자로 가입해야 되나 라는 선에 놓여졌을 때에는 저는 무조건 개인으로도 하나 가입하시고요. 사업자 아이디로도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아이디를 처음부터 2개의 상점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아이디를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을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 아이디 하나와 사업자 아이디 하나, 스토어가 2개가 생겼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된다는 겁니다. 스토어가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상점에 상품을 딱 한 번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노출도 딱 한 번만 되는 거죠. 하지만 상점이 2개면 스토어 상품을 2개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개인 상점은 내가 어떤 게 잘 팔릴지 몰라서 좀 연습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부분이 가능하지만 사업자로 운영을 한다면 여러분들 상품 하나 올리는 것도 좀 신중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점을 처음부터 2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상점은 개인으로 하나 먼저 발급 받으시고 나셔서 같은 방법으로 가입을 한 번 더 하실 때 사업자로 가입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처음부터 2개를 가지시면서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꼭 개인 아이디는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과세가 사업자의 가치 과산이 돼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개인 아이디로 가입하신 다음에 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입을 진행을 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정리되어 있는 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단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이 해당하는 부분은 봐주시고요.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19세 미만이신 분인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미리 준비하시랬던 자료들만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판매하시는 것보다 사업자로 판매하시는 것이 네이버에서는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혜택은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혜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자 혜택이라는 것은 디커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 지원 프로젝트로 해서 수수료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가 대충 한 3%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갖는 것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플랫폼들보다 이 플랫폼에 내야 되는 돈이 적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진을 좀 더 챙겨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사업자라는 크게 3개의 복수 아이디까지 만들어 주셔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로 3개의 스토어까지 운영이 가능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아이디와 사업자 아이디 각각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처음부터 사업자 아이디 하나만 만들어 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스토어를 열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4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스토어를 추가로 하나 더 열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되셔야 되고 최근 3개월 동안 총 매출액이 800만 원 이상이 되셔야 되고 판매 만족도 85% 이상, 그리고 이용 정지 내역이 없으셔야 스토어가 하나 더 열립니다. 이 부분을 초기 창업자가 가져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염승종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안 되나요? 라는 것은 가입 단계에서 개인 아이디를 먼저 만들지 않으시면 연습용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용으로 하나 만드시고 사업자 만드시고 나서 개인 아이디를 사업자로 전환하세요 라는 것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수 아이디 만드시는 4가지의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아이디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꿀팁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단 같은 상품을 각각의 스토어에 같은 사업자로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은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인을 누르셔서 핸드폰 인증까지 받으셨다면 판매자의 이름과 그리고 대표자의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메일 주소, 주소까지 입력을 해서 정보를 기본적인 판매자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의 이름 미리 검색해 보셨죠? 여기에 입력해 주시고요. URL 입력해 주시고 스토어의 소개글이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해당하는 부분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대표 상품 카테고리를 정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시려고 하는 대표 카테고리 하나만 지정만 해주시고요. 향후 바뀌었을 때 변경 가능한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매 대행 상품 판매하실 거라고 한다면 해외 상품 판매라는 부분에 판매 권한 신청을 눌러주시고 판매하실 예정이 없으시다면 신청하지 않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미리 받아봤을 때에는 카테고리 그룹 안에서 판매 권한을 따로 받으셔야 되는 카테고리는 없으셨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구매 대행으로 수익식품이나 화장품, 전통주를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필수 서류들을 넣으셔야지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상품을 등록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해당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서류들 준비하시고 나셔서 판매 권한 신청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으시다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 다음 부분은 배송 정보와 그리고 정산 정보를 적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택배 유형은요. 택배로 상품 배송 유형은 택배로 해주시면 되겠고 출고지와 반품지는 여러분들의 매장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스토어가 열리면서 스토어 가입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 상품 등록을 바로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구매 안전 이용 확인증을 받아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면 사업자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상품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없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통신판매 이용 확인증을 먼저 발급 받아 주시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허가 나신 다음 상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먼저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인으로 먼저 가입을 하시면 상품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상품 등록을 하셔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기간 동안 사업자 전환을 눌러서 통신판매업 신고하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사업자 전환이 되면서 상품 판매하고 계시는 것 그대로 사업자로 전환이 되시니까요. 상품 등록을 한 번 더 빠르게 하루라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하루라도 더 빨리 상품 등록을 하신다면 당연히 판매되는 것도 다른 판매자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상품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매출이 더 빨리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시는 날짜를 하루라도 미루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는 크게 3가지 스토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스토어인데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판매자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윈도우라고 있는데요. 쇼핑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윈도우 판매 조건에 만족한다면 입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O2O라고 해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 채널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인이시라고 한다면, 특히 식품 사업자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입점하실 수 있습니다. 입점하시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메인 화면에 진열이 되고 노출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온라인 라이브 쇼핑을 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을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게 결제 수수료와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로 해가지고 이 두 가지의 수수료밖에 없지만 쇼핑 라이브 수수료는 별도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쇼핑에 연동이 돼서 이처럼 상품이 노출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하실 수가 있다면 네이버 메인 화면에 윈도우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윈도우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 메인 화면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으시니까, 만약 윈도우에 입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라면 다 윈도우 입점까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스마트 스토어 메뉴도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으니까요. 해당하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상품을 등록하는 부분을 배워보시도록 할 건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명입니다. 상품명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적으세요 라고 해서 아예 규칙을 정해주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필수 사항을 아래의 순서대로 기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제조사, 시리즈, 모델명을 제일 처음에 써주고 상품 유형의 형태와 색상, 소재, 그리고 수량, 사이즈, 그리고 성별, 나이 표현을 해주는 것까지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기입을 해주는 것과, 그리고 만약에 속성값,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의 호수라든지 무게, 몇 그램, 몇 팩 이런 식으로 판매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속성값도 꼭 적어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50자 내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한마디로 49자까지 글씨를 적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최대로는 100자까지 허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품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나 제조사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텀블러를 판매하시는데 스타벅스 텀블러가 아닌데 스타벅스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셀러의 이름과 쇼핑몰의 이름, 상호명은 판매처 부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웬만하시면 한글을 이용해 주시고 영문은 정말 필요할 때, 사이즈 같은 것들을 표기할 때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보다 여러분들이 1, 2, 3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고요. 한글이나 영문 외의 단어,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이런 거는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괄호나 이런 특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웬만하시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숫자를 표현해 주시고요. 이벤트 판매 조건, 할인 가격이나 쿠폰, 적립 등은 기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입하는 칸이 따로 있고 그에 해당하는 칸을 입력해 주시면 가산 점수를 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공개하고 있는 SEO 가이드 점수 배점표가 있는데요. 이 배점표에 보시면은 카테고리와 상품명이 매칭이 잘 되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반찬을 팔아요. 그러면 그 반찬이라고 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맞는 카테고리 상품이 등록이 돼야 되고 상품명에 반찬이 들어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맞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가산점 3점, 3점씩 6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필드 칸이 따로 있는데 이 칸에다가 내용을 적어 넣어 주시면 가산점 1점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벤트 필드 칸에
부분에다가 1+1이라고 적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칸만 채워주셔도 1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벤트 할 내용이 없으시다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 같은 글씨를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네이버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구매했을 때 페이 포인트를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필드 칸에 정의 적을 내용이 없으시다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이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상품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산점 3점이라는 큰 점이 되어 있습니다. 큰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 이미지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객이 들어오는 대표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 이미지는 퀄리티가 좋게 해서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픽셀로는 1000 곱하기 1000 픽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속성값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매하는 상품이 백팩이라고 한다면 백팩에 여행용인지 아니면은 뭐 서류 가방용인지 아니면은 뭐 남자만 쓸 수 있는지 여자만 쓸 수 있는지 공용인지 이런 속성값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카테고리마다 상이하니까요. 이 칸만 채워주셔도 가산점 2점을 받으실 수 있고, 브랜드 제조사 쓰시는 칸도 따로 있는데요. 이 칸의 내용을 채워주시면 가산점 3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내용만 채워줘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내용만 잘 채워주신다면 가산점을 모두 다 넣으셔가지고 적합도라고 하는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 쇼핑에 노출을 하겠냐 말겠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출할 거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받아가시는 점수고, 구매평과 구매 데이터 부분의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고객이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구매 데이터 점수가 가산이 되고, 구매평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가산 점수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가지고 인기도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는 해당하는 상품이 조금 더 고객이 만족스러운 상품으로 등록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메타 태그 정보, 그리고 모바일 대응, 상품 정보 구성이 상품 페이지가 이미지와 텍스트로 적절하게 섞여서 잘 등록이 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처럼 작성하시는 것이 점수를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를 너무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요, 고객들에게 내가 직접 고객들에게 리뷰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하게 블로그처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구매 옵션은 없는 단품 상품일수록 가산점 1점을 받으실 수 있고, 결제는 네이버 페이 결제가 붙어 있다면 결제 부분에서는 가산점 1점을 받는데, 이거는 그냥 네이버에서 주는 점수겠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상품을 출고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고객 대응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24시간 내에 대답을 했냐라는 부분이 고객 대응 점수입니다. 해당하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지 않았을 때에는 신용 정보 부분에서 마이너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꼭 날짜를 지키시고 시간을 지키셔서 배송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팸 어뷰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구매 수량을 좀 늘려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가족들끼리 해당하는 여러분들 상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뷰즈라고 해서 불법 구매, 한마디로 조작성 구매로 인지가 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와이파이를 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IP 주소라고 하죠. 그 주소가 같은 곳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했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구매가 일어나도 어뷰즈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했는데 상품 뭐 이렇게 내가 직접 한번 사볼까? 라고 해가지고 구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직접 전달로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런 식으로 몇 번의 행동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퇴점될 수가 있어요. 그러시니까 이런 불법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스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 텀블러가 아닌데 스타벅스 텀블러인 것처럼 등록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스팸으로 간주가 돼서 마이너스 점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해당하는 부분 점수 마이너스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는 랭킹의 구성 요소를 3가지 점수를 더해서 노출을 시켜줍니다. 네이버 순위 1등을 하고 싶다면 이 점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모두 다 적합도에 관련되어 있는 점수고요. 상품을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딱 거의 한 달 정도 동안 최신성이라는 가산 점수를 줍니다. 이 가산 점수가 있었을 때 클릭수와 찜수, 판매 실적, 리뷰가 추가로 붙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품은 기하급수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으실 거예요. 자, 멜론 100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죠. 그 해당하는 음원 사이트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상위 10개에 있는 곡들은 대부분의 어떤 음악들입니까? 신곡인데 사람들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끝까지 들었고 좋아요를 많이 눌렀는 그런 음악들이 멜론 100위 안에서도 10위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검색 엔진이나 모든 이런 순위를 차트를 나타내주는 곳의 인기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객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는 상품을 같이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해요. 왜냐하면 평타는 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순위를 상위에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고객들이 이 상품 인기 있으니까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을 또 같이 가져가서 구매 전환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상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주변 마케팅도 많이 해주십시오. 단 이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주면서 지인분들에게 자, 스토어 오픈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나씩 사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젓갈이라고 검색하면 쇼핑에 10페이지 위에서 3번째에 제 상품이 나오는데요. 이 상품에 들어와서 하나씩만 구매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로 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해당하는 상품이 눌려지고 그 해당하는 상품이 구매로 이어지고 리뷰가 붙어야 순위가 올라간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 점수에서는요, 상품명 SEO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상품명에 다른 카테고리가 헷갈려지는 키워드를 넣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예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인분 중에서 판매하시는 상품 중에 셰프웨어 상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해당하는 상품 제가 카테고리를 검색을 해보니까 셰프웨어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카테고리로 들어갔고요. 셰프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 카테고리로 들어갔고 셰프복 같은 경우에도 앞치마 카테고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셰프웨어라고 상품을 등록을 할 때에는 앞치마나 또는 셰프옷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시면 카테고리와 상품명이 상이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봤을 때에는 좋지 않기 때문에 셰프웨어로 올릴 때에 만약에 유니폼 카테고리에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앞치마 키워드는 쓰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셰프복, 셰프 앞치마라고 여러분들이 상품명을 대표적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앞치마 카테고리를 상품을 넣어주셔야 하고 셰프웨어라는 웨어라는 키워드는 빼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품명 SEO예요.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만 쓰셔야지 네이버가 신뢰도 점수를 가산 점수를 줍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고요. 뒤쪽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쇼핑 페널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48시간 이내에 출고를 했느냐, 그리고 고객이 질문을 했는데 24시간 내에 대답을 했느냐, 그 부분을 하지 않았으면 각각 하루당 마이너스 1점씩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고가 없어서 늦어질 것 같다. 그럼 배송 지연이라는 것을 눌러서 해당하는 상품이 지연된다라는 걸 공지를 해주시게 되면은 페널티를 갖지 않게 되고요. 고객 문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질문이 저한테 메시지로 알림이 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즉각적인 대응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명을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는 배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랭킹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품 등록하는 방법을 배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습 자료로 미리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이미지, 가산점 3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 사진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 사진은 배경이 투명하거나 배경이 깨끗해야 되고 글씨가 이처럼 들어가지 않아져 있는 상품이 하고 무엇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여야 하고 가로 세로 1000픽셀로 정사각형 그리고 1MB 이하의 이미지를 5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대표 사진 하나만이라도 이 기준에 맞게 해주시면 가산점 3점을 받으실 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준비하실 때에는 이미지를 쭉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지만 저는 중간중간 글씨를 쓸 부분을 다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처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이미지 부분을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저 이미지를 삭제할 거예요.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타이핑을 똑같이 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처럼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렇게 작업하시기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시습하는 거 따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상품 등록할 내용을 미리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제가 상품을 등록할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해서 대표 사진들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로 쓸 이미지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각각 잘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사진만 이렇게 좀 이쁘게 찍어주세요. 그러시고 나셔서 네이버에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로그인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게 되면 상품 관리라는 메뉴에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메뉴 들어와 주시면 카테고리명 검색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카테고리명 입력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팔아보려고 하는 상품은 예시로 커플 백문백답이라는 상품입니다. 자, 이 상품을 제가 등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상품을 보니까 이렇게 네,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쇼핑 더보기라는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렇게 쇼핑 더보기를 해보니까 실제 1등인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제 1등인 상품의 카테고리가 생활건강의 문구 사무용품의 노트 수첩의 노트라는 카테고리예요. 그러면 저도 이 카테고리에 똑같이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 1, 2, 3, 4등이 다 똑같은 카테고리죠. 자, 그래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카테고리명 입력하는 곳에다가 노트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생활건강의 문구 사무용품의 노트 수첩의 노트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주고 상품명 적는 칸이 나옵니다. 상품명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상품명을 작성하실 때 사실 요거는 팁이지만 평타 치는 상품명 작성하는 방법은요. 자, 1등, 2등, 3등의 상품명을 조합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커플 문답, 백문백답, 사랑 문답, 책, 질문, 결혼, 뭐 이렇게 쭉 글씨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둘이라는 건 회사의 이름인 것 같아서 이걸 쓰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이 뒤쪽에 있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했고 여기를 너무 똑같이 쓰면 사실 상도덕이 조금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러시니까 여기를 조금만 뒤쪽으로 조금 옮겨주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도 한번 적어볼게요. 커플 아이템. 네, 이렇게 적었는데 앞쪽에다가
먼저 이런 말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와 제조사를 앞쪽에다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와 제조사를 앞에다가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브랜드로는 연애의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에 어떻게 구성이 또 들어가는지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2권 세트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2권 세트라고 적어 보니까 49자가 넘어섰죠. 여기 초록색 글자가 나오는 게 글자의 수인데요. 여기가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에는 앞에서 필요 없는 단어들은 빼줘야 돼요. 보면 커플이라는 말이 지금 중복되고 있죠. 그럼 한 번만 쓰셔도 검색어로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상품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연애의 지식, 커플 문답, 커플 백문백답, 커플 사랑 문답, 사랑책, 결혼 고사, 연애 고사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다 조합 검색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명에 최대한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게 적어주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품명에 적어주는 규칙에 맞춰가지고 꼭 작성을 해주십시오. 작성을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이 드실 때에는 순위가 1, 2, 3등에 있는 판매자 분들의 상품명에 있는 것을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보시면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커플 뭐 이렇게까지만 했을 때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해당하는 연관되는 키워드도 꼭 작성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상품명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고 고객님들이 들어오는 물길이 다 이 상품명의 검색어이기 때문에 이 검색어를 통해서 고객님이 여러분들 상품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판매가는 여러분들께서 판매가를 대충 한 10,000원으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대충 8,900원짜리 상품인데 10,000원 정도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할인으로 여기에다가 1,100원을 해준다. 그러면 뭔가 할인받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판매 기간은 설정 안 하시면은 계속 판매가 가능하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품이 다 과세 상품입니다. 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면세 상품이시니까 유통하시는 분이 아닌 직판매자이신 경우에는 면세 상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옵션이 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그 해당하는 상품의 색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옵션 부분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요. 물음표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떻게 입력하는지 도움말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 이미지를 제가 더하기 눌러서 사진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이라는 곳에 이렇게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하는 상품에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이 정확하게 도드라지게 되는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넣어주고요. 추가 이미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 사진도 포함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도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는 동영상까지는 아직 준비를 하지는 못해서 동영상은 제외하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있으시다면 꼭 넣어주세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동영상 영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세 설명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상품 등록하시는 게 많이 망설여지셨을 것 같은데 자, 상품 설명을 등록할 때는 스마트 에디트 1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저희같이 아직 디자인을 잘 하지 못하는 판매자다 라고 하실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이라는 메뉴를 누르시면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가지고 템플릿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품을 판매하시는 식품 판매자시라면 푸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해당하는 템플릿으로 내용이 쫙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제는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진만 바꾸시고 내용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쭉 한번 보신 다음에 이곳에 넣을 사진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사진을 찍어 오셔서 여기에다 삽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시니까 템플릿을 먼저 한번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진을 먼저 찍으셨으면 나중에는 페이지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사진 설명 페이지가 되지 상품 설명 페이지가 아닐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먼저 찍기보다 상품 페이지 내용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 페이지를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쭉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당하는 페이지는 모바일로 좀 더 최적화해서 고객님들께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 중간중간에 텍스트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넣으실 때에는 키워드를 좀 더 포함해서 적는 것이 좋기 때문에 상품명에 작성을 했었던 그 이름을 같이 여기에 한 번 더 반복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커플 백문 백답의 원조 연애의 지식이 왔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매력적인 우리를 위한 커플 아이템,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적어 주시고, 자,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미지 설명하는 칸이 나와요. 이 이미지 설명하는 칸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네이버 쇼핑에서 이미지 검색칸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 번 더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미지 밑에 이미지 설명 글씨에다가 커플 문답, 커플 백문백답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포함한 설명글을 좀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는 텍스트를 적어서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런 키워드를 상품 페이지에 제가 작성해 놨는 거를 한 번 더 타이핑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 텍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나셔서 하단에 PC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모바일 화면으로 봤을 때 글씨가 잘 읽히는지, 고객님이 봤을 때 줄 맞춤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상하진 않은지 이런 거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페이지 중간중간에 끝까지 다 중간중간 글씨를 다 입력해 주신 다음 등록 버튼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꼭 이 템플릿도 이용해 보시고요. 직접 디자인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와 텍스트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정보 부분에 모델명 쓰는 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모델명 있으시면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브랜드도 적어주세요. 자, 근데 브랜드 칸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는데 브랜드가 안 뜰 때는 직접 입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만약 여러분들 자체 상품이라고 했을 때 상표 출원까지 됐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버에 브랜드 등록을 하셔서 등록을 하신다면 좀 더 노출 가산점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꼭 여러분들 브랜드 등록도 상표 출원하셔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사가 있다면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 속성이 이렇게 나오죠. 해당하는 카테고리는 이런 속성 값을 입력하는 것을 필수로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검색에 들어왔을 때 상단 부분에 필터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노트 카테고리예요. 노트 카테고리에 보면은 매수, 종류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상품이 필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 있는 상품 속성 값입니다. 이곳을 입력을 해주시면 가산점 2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입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내용 제대로 꼼꼼하게 여러분들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인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어린이 제품, 전자제품, 그리고 생활용품 중에서 KC 인증이 필수인 카테고리 상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품은 인증이 있다면 인증번호까지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원산지는 필수로 작성이에요. 원산지 필수로 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저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상태의 신상품, 그리고 맞춤 제작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제로 맞춰서 고객님의 주문 오더에 맞춰가지고 제작하시는 상품이라면 이곳에 체크를 하셔서 고객님에게 당신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반품 교환은 어려워요 라는 것에 대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제작인 상품인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제조일자, 유효일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상품에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다 라는 것이 나와 있다면 적어주시고, 또는 제조를 한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300개의 상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제조일자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섞여 있다 라고 할 때는 비워놓으셔도 돼요. 필수칸은 아닙니다. 자, 상품정보 제공고시는요, 꼭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정확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노트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이곳에 적는 것이 카테고리로 여기에 상품군이 나와 있다면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되지만,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기타 재화를 선택한 다음에 상품의 품명과 모델명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하는 내용을 상품 페이지 참조로 전체 입력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해당하는 상품 판매를 하실 때 이러한 상품이 있으면 뒤쪽 라벨이 있죠. 이 라벨이 보통 상품 정보 품질 제공고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상품들 보시다 보면은 뒷면에 사진 쫙 하고 찍어가지고 올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상품 품질 정보 제공고시를 상품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가 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않을게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당하는 상품 판매를 하실 때에 꼭 뒷면 사진 찍으셔가지고 포함시켜서 상품 페이지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네, 여기까지 다 작성이 되셨으면 이제 배송으로 오셔가지고 배송 여부의 배송, 택배 소포 등기로 가시는 상품이시라면 택배 소포 등기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방문 수령이 가능하다, 퀵 서비스 가능하다 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진짜 가능한 매장이 없는 경우에는 하지 말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해당하는 부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시장으로 좀 더 고객님들을 더 방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배송 속성에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출발이 가능한 상품이라면 오늘 출발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일반 배송을 하신다면 48시간 내에 출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확인 후 제작해서 보내시는 경우에는 체크하셔서 며칠 후에 보내겠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묶음 배송은 한 출고지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배송비를 한 번만 내게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으로 두셔서 배송비 묶음 그룹을 만드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비 얼마인지 여러분들 작성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을 좀 낮추고요, 배송비를 좀 높이는 경우를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택배비를 2,500원을 내는데 실제로는 3,000원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포장값도 배송비에 넣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3,000원을 적고 고객님들께서 다 선결제로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도서 상간으로 움직이실 때에는 추가 배송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여러분들 계약 택배사와 어느 정도의 가격 책정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시니까 해당하는 부분은 택배사의 계약 방침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CJ 택배를 사용을 하는데 이권역으로 해서 제주도나 도서 상간으로 갈 때 기본 택배비 3,000원에 2,000원 또는 3,000원을 추가를 해서 배송비를 받아서 지금 기본 3,000원이죠. 도서 상간 추가 배송비 3,000원이에요. 그러면 배송비가 제주도로 갈 때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고지 여러분들 상품 출고지 작성해 주시고 반품지 주소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품지 주소 잘못 적어 놓으시면 엉뚱한 대로 상품이 가버리실 수 있으시니까 꼭 반품지 주소는 잘 적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약 택배사가 만약에 없으신다 라고 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게 우체국 택배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품 택배비가 3,000원을 받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3,500원을 적어놓고 왕복은 7,000원을 적어놨죠. 그 이유가 포장지를 다시 못 쓰잖아요. 반품이 오면. 그래서 포장지 값을 이 배송비에 반품 배송비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500원, 7,000원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AS 특이사항 부분에는 AS 전화번호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AS 안내 꼭 적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7일 이내에 불량 또는 반품에 대해서 톡톡이나 고객 상담으로 꼭 문의를 주고 교환 등에 대한 응대를 받아달라는 얘기를 적어주세요. 7일 이내에는 고객님은 무조건 단순 변신, 반품 교환이 다 가능해요. 하지만 불량인 경우에 반품 교환을 한다면 그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객님이 배송비를 내야 되는지 내가 배송비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배송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이 상품을 받았는데 파손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객님 사진을 상품과 택배 박스까지 다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는 것을 꼭 물어보셔서 반품비를 누가 내는지에 대해서 꼭 기록을 해 주십시오. 이 해당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마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니까 주의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상품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상품 판매를 할 때 다른 상품과 같이 팔고 싶다 라는 상품이 있으실 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구매 혜택 조건 부분에서는 가산점이 있는 곳이 이벤트 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쓸 내용이 없다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 지급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점 1점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검색 설정으로 오시면은 이곳에 태그가 나와 있는데 이곳에 있는 태그들은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태그를 추천을 해주는데 쓰실 키워드가 있으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태그 직접 입력에다가 여러분들이 태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까 했었던 검색어에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쟁사가 쓰고 있는 키워드를 참고하셔도 좋고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 추출할 수 있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사이트를 제가 참고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여기는 네이버 쇼핑이나 광고센터에 있는 키워드 양을 가지고 이곳에서 상품 수와 검색량을 네이버 기준으로 나타내주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검색 최적화라는 메뉴를 눌러가지고 커플 문답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제가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검색어는 만약에 커플 문답이다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은 8,000번을 검색해서 상품이 2,000개가 나오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연애고사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3,000번의 검색에 1,100개 정도밖에 없는 상품의 키워드 시장이에요. 이런 키워드들 정말 좋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제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네, 상품명으로 작성을 해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가 다 되었다라고 한다면 10개를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을 스크롤 올렸을 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태그가 11개가 지금 들어와져 있는데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중복되는 게 상품명에 있는 애는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중복되는 게 커플 문답 책이라는 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삭제를 해서 10개를 복사를 한 다음 여기 상품 등록하는 태그 칸에다가 삽입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딱 채워가지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페이지 타이틀이랑 메타 디스크립션은 사실 구글 검색 때 더 유리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네이버 쇼핑에만 우리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입력 하나 안 하나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 주셔도 되겠고, 판매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품을 관리하는 바코드가 따로 있으시다면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 또는 여러분들 상품 납품해 오는 업체가 도매업체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도매업체 이름 쓰시고 해당하는 물품명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해당하는 상품 관리하실 때 관리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상품명에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에 네이버 쇼핑에 체크해 주시면 상품 등록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2시간에서 8시간 후에 해당하는 상품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전시 상태 전시 중으로 해주시고 스토어 찜 회원만 살 수 있게 안 하시는 것이 네이버 쇼핑이 더 좋겠죠? 설정 안 함 해주시고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그 공지사항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설정함을 눌러주시고 어떤 공지를 넣으실지에 대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검색 품질 체크 한 번씩 하시고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저장 눌러서 마무리 해주신 다음 상품 보기 한번 하셔서 상품 페이지 잘 올려왔는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품 등록 끝인데 이제 2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상품 등록이 되니까 해당하는 상품이 잘 올라갔는지 대표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 상품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검색해서 확인해 주시고 주변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예를 들면은 사랑문답으로 검색하면 5페이지 3등에 제 상품 나오는데 클릭해서 하나씩만 사주세요 라는 주변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가 돼야 제가 매출이 올라가고 순위가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가격 책정하실 때에는 해당하는 상품은요, 다 3.3% 부가세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3%가 대충 결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구매를 했다 라고 하면 이 9,900원에서 저희가 3.63% 결제 수수료와 네이버 쇼핑, 여기가 네이버 쇼핑이죠.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 2%가 추가가 돼서 5.63%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내야 되는 수수료가 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플랫폼의 수수료들과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 방법, 그리고 마켓을 확대하는 방법과 상품 등록하는 것까지 아주 풍성하게 긴 시간 동안 수업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 꼭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들어주셔서 상품 등록하실 때 점수 잘 받으셔서 많은 판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송장이 100장 뽑히는 그날이 소리로 들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 라이브 커머스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